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에 노를 끼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2023년 4월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이제 무죄관을 받아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과 옥중창당, 출마와 낙선, 1심 유죄 등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홀로였습니다. 마침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의 옆에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의 무죄는 확정, 정치 재개의 길을 열었습니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복당과 원내 재입성이 이루어지면 그가 8월 전당대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자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제가 이 무죄 받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네가 당대표 국회의원 5선 의원 잘 나갈 때 정말 억울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억울한 기소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을 얼마나 네가 살폈는가. 네가 좀 더 부담될까 봐 떨어지려고 거리를 두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어제도 이화영 저 부지사 변호사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네. 변호인 접견하러 가겠다. 네. 시간 내서. 김용도 지금 네네. 고생하고 있는데 다 이게 자기 아픔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기간이 저를 돌이켜보는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치인 송영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로 시작해서 물론 당내에서는 왜 그렇게 스킨십을 함에 있어서 약간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딱딱하다는 이미지가 좀 굳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좀 남성적으로 보이지만 또 여린 면도 있고 부끄러운 면도 있어서 좀 주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를 살 면도 있고 그랬는데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역시 좀 백수가 돼야. 2심 무죄는 확신하셨습니까? 확신했지만 판결문 읽는 동안에 내가 상어 그 이빨 속에 머리가 들어왔다 나왔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마지막 확정될 때 너무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가 될 텐데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보니까 참 찡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이 큰 버팀목이 되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옥중 출마할 때 제 아들, 딸이 저를 대신해서 선거운동하고 저는 좀 보석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정말 그때 힘들더라고요. 무죄 선고 나는 날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옆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마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와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소나무당 해체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나홀로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는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뭐 나홀로 복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소나무당 당원들도 다 네. 개별 복당할 겁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바로 그 무죄 받은 날 전화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으로 하여금 이 복당 환영 성명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좀 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그랬죠.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건 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서운하지는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해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대통령과는 통화는 하셨습니까? 예, 바로 문제 났을 때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격려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네. 자, 지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1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거취를 두고 이전에는 뭐 광주시장 출마부터 여러 곳이 됐지만 5선을 지냈던 곳이죠. 기왕을 출마가 사실상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 그 당에 일단 복당이 이제 완결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봐야죠. 그것도 최고위원들 지도부도 이야기를 해보고. 가장 희망하는 지역은 어쨌든 원내 재입성인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모든 관점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 제가 항소심 결정 전에 그때 조국 대표 사면할 때 나도 항소 포기하고 형 확정해서 그냥 사면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왔었죠. 네네. 주위에서도. 네네. 근데 왔을 때도 저는 일관되게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싸워서 오겠다. 대통령을 아무튼 개입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일관되게 생각이 왔기 때문에 저는 내가 대통령한테 도움을 줘야지 내가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고 이번 국회 복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께 일종의 부처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를 줬고 네, 그리고 네. 당 대표인 시절에 숱한 비판과 뭐 비난 속에서도 뭐 어찌 보면 약간 편파성을 띄었다고까지 해석이 되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도왔고 또 그 와중에 테러도 당하셨고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있어서는 인간 송영길에게 선배 송영길에게 부채의식으로 좀 남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 도움을 줬으니까 뭐 부채, 뭐 채권자처럼 뭐 채무 갚아라 이런 컨셉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송영길이라는 존재가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뭐 부채 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소망하기로는 뭐 백의종군의 자세로 어떤 직책이라도 제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개항을 같은 경우는 뭐 곤란한 질문이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 이렇게 한번 그럼 여쭤보죠. 그러면 민주당에 복당이 되고 원내 입성이 되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이 제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 비판, 쇄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의 현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송영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일단 제가 지난 옥중 출마를 광주 서구갑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광주에 집까지 없고 또 광주 시민들을 요즘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럼 광주 전남 분들은 통합이 되면 송영길이 좀 나서줄 수 없느냐 이런 많은 염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저는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다시 5선을 한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돕는데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게 되면 거기에 묶여서 다른 국정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딱 이 활동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인천시장 때 해보니까 거의 죽을 만큼 뛰었거든요. 저도. 네네. 다른 정치를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 외교, 국방 모든 분야가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국제 외교 역량이었고 또 외교 통일위원장도 역할을 했고 지금도 제가 4월 중에 미국으로 지금 출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일 모레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최근 한일 관계 문제를 또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저를 명예박사학위를 주기로 것을 제가 구속된 바람에 중단됐는데 취소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길 가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해서 대통령을 돕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당에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약간 좀 걱정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이제 집권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네네. 이러면 큰 걱정입니다. 이거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민주당 내부의 작은 차이와 그런 서운한 점을 해소시키고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지점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아니 이제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로 촉발됐던 이 사안이 네. 좀 약간의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더 드러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또 최근에 무슨 뭐 공소 취소 모임 네네. 뭐 그게 발족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서 어제 발족했습니다. 네. 아 그랬습니까? 네. 어제 나 들어가서 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 모임에 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던데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또 끌어들이는 형태가 돼서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부당하게 기소된 사안 전체를 좀 스크린 해보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단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뭐 고위급 인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숱한 이제 정치적인 기소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들여다보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개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또 앞에 모임 이름이 걸다 보니 개파 성격 또 8월 전대 이렇게까지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김성태 그 쌍방울 대표 네네, 공소가 기각됐어요. 네네. 800만 불 대북 송금 특검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놓고 동일 사안을 이재명 후보를 넣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로 동일 기소를 해가지고 기각이 됐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분노가 생기던데 검찰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대장동 사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당장 저는 공소 취소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자유몸이 됐으니까 제가 이화영 그 부지사도 한번 접견을 해보고 네네. 변호인 접견을 해보고 또 사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당시 검찰에게는 왜 개혁의 방향이나 이것이 끝내 투영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쉬움이 남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을 활용한 거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소위 홍준표 대구시장의 표현에 따르면 보수를 완전히 다 괴멸시키는 그 장본인 칼제비를 또 갖다 특검으로, 네. 고용 칼잡이로 쓴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우존해서 그 고용 칼잡이가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직접 정권을 잡는, 정권을 뺏기는 일종의 역할을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이를 거라고는 상상도 혹시나 하셨습니까? 못했어요. 이번에 노영민 그 충북 도지사 후보가 쓴 글 보셨어요, 페북에?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한테 접견을 왔더라고요. 네. 저 감옥에 있을 때. 네네. 그때 노영민 실장이 나한테 법무부 장관을 해달라 그랬어요. 네네네. 추미애 장관 임명하기 전에. 아, 윤석열을 제압해야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죠. 조국 사태 터졌을 당시. 조국 장관 사표 내고 네네. 차기 법무부 장관을 뽑을 때 저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이 이런 존재로까지로 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추미애 의원을 추천을 했고 나는 외교부 장관을 너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걸 네네. 요청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당대표 선거 준비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다 보니까 그때 내가 법무장관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아니,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고 특히 러시아 등등에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워낙 대단해서 어떻게든 활용해야 할 자산, 네. 즉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제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고 외교 활동을 하고 의원 외교하고 비싼 세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외국인들 만나러 다니는데 제가 이 외교를 고민하게 된 게 국회의원들이 보통 해외에 가면은 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닙니다. 네네네. 좋은 호텔에 묵고. 네. 근데 거기 가서 영화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진만 찍고 악수만 하고 돌아온다는 게 너무나 국민들에게 죄송했고 여기서 우리 국가 이익을 하나라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4대 강국의 언어를 외우고 익히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한맺힌 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려면 이 4대 강국의 을 설득해서 우리의 자주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강대국들의 대리인이 돼서 우리 이 강토에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극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큰 거고.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래서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을 네네. 말씀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잘못 다루면 왜 우리가 영국, 미국의 편에 일관적으로 서야 됩니까? 또 관여를 해야 되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아주 균형 있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큰 거죠, 저로서는. 그러면 당으로 돌아가셔도 정부에서도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 무엇이든지 열어놓고 돕겠다. 지금 이 시각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어놓겠다는 전당대회까지 열어놓겠다는 것도 포함됩니까? 그거는 좀 지금 너무 나가는 말씀이고 일단은 저는 이제 민주당 복당이 중요하니까 네네. 빨리 복당이 되고 나면 당 지도부와도 상의해 드리고 또 당원들과 많이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개파배열 대결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재자, 큰 형으로서 중재자 이런 역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뭐 필요한 역할이라면 언제든지 제가 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우리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외연을 넓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충정에서 했겠죠. 그런데 네네. 그게 본말이 전도돼서 그게 오히려 우리 내부의 분열로 치닫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당을 통합시켜 나가야죠, 우선. 예. 조국 혁신당을 합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이게 절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텐데 이제 그 과정을 이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이 내부의 분열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먼저 내부가 잘 그런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최강욱 의원께서 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열린 우리당과의 통합 문제를 한번 언급하셨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이었죠. 열린민주당 그때 네네. 그때는 제가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뭐라도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절박한 시기였으니까 제가 열린민주당 그때 대표가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네네네. 통합을 제의했죠. 근데 제의하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회 모든 공감을 얻어가지고 다 공유를 한 다음에 그 협상 대표를 우상호 그때 의원을 지정을 해서 우상호 의원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게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잡음이 없이 통합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좀 절차를 보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던 점이 참 아쉽다는 지적들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에 대표님께서 하실 때는 그러한 절차들, 지도부 내의 공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툭 던지다 보니 독단, 또 가진 오해, 억측 이런 것까지 낳고 있는데 그래서 아쉽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좀 보완이 될 수가 있으면 빨리 또 정청래 대표께서 그걸 인정했으니까 이제 수용해서 잘 다듬어 가 봐야죠. 정청래 대표, 어쨌든 복당을 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돕기도 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원이 당 대표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을 돕고 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조언을 드리고 또 충고를 드리고 해야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생긴 것은 또 저렇게 생겼지만 약간 샤이하고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빨리 복당되셔서 예, 좋은 역할 그리고 중요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